네. 그러면 이번에는 자아인식과 그 자아 존중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자아인식에 관련된 부분을 공부를 해나갈 때는 자아 개념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부터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아 개념을 가지려면 당연히 자아인식을 해야겠죠. 자아인식을 한다라는 건 자신과 타인이 별개의 존재임을 알고 구분할 수 있는 것. 이 자아인식이라는 용어고, 자아인식을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규정된 인식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쓰는 말이 바로 범주적 자아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범주적 자아라고 하는 말, 자신과 타인을 성별, 나이 등에 따라 구분하고 신체적 특징과 같은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외연적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을 진술해 나가는 형태. 나는 키가 크고 자전거를 잘 탈 수 있어요. 이 정도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말할 수 있겠고, 다음 얘기할 수 있는 게 자아 존중감에 관련된 거예요. 자아 존중감을 구성하는 형태의 내용들은 이름하여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덕행을 가치로 지니고 있는지, 어떤 권력을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서 자아 존중감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겠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표현하게 될 때는 가치감과 능력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존중감을 갖춰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회교육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분야는 다름 아니라 바로 이 자아 통제 능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아 통제 능력, 우리가 이거 코스텔릭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무도덕 단계, 집착 단계, 동일시 단계, 내면화 단계. 예를 들면 이 말을 무도덕 단계는 조절 행동이 없는 형태, 그 다음에 집착 단계는 따르기, 외적 조절, 동일시 단계는 공유된 조절, 마지막 내면화 단계는 내적 조절. 결국에는 내적 조절 상태까지 가는 걸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도덕 단계는 도덕적 가치가 내 안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외적 조절 단계, 따르기 단계는 그야말로 타인이 제시해 준 것에 대한 보상과 처벌에 의해서 자기를 조절해 나가는 형태를 얘기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지속적인 감독과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공일시 단계 공유된 조절에 관련된 부분은 처벌 때문이 아니라 좋기 때문에, 마이너스, 뭐가 싫어서가 아니라 플러스, 좋아서 그를 따라서 하게 되는 형태를 말한다. 그래서 많이 쓰는 말에서 알아두셔야 돼요. 동일시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서 정신분석학에서도 행동주의에서도 이런 동일시에 관련되어 있는 이론, 인지주의에서도 동일시에 관련되어 있는 용어들을 계속해서 쓰거든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 단계, 내면화 단계, 내적 조절 단계에 가게 되면 기대되는 행동을 내면화하면서 모든 상황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자기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예컨대 정직, 정의, 공평, 이런 신념들을 내면한 아이들은 외부의 어떤 기준이 없어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걸 나타내주는 일련의 표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도덕 단계는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이 없다, 분별이 없다부터 시작해서 따르기 단계는 보상과 처벌, 동일시 단계는 존경, 내면화 단계는 내면적 윤리 코드로서 보다 내적인 부분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자아의 발달을 규정하는 이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미 우리가 발달 심리에서 배웠었던 내용들이에요. 정신분석 이론에서 얘기했던 프로이드의 얘기, 이렇게 원초와 자아, 초자아에 대한 얘기로 정리했었죠. 에릭슨에 대한 얘기, 사회적 자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어떤 사회적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설명했었던 형태의 내용들입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론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아 발달 이론에서 사회적 자아에 관련되어 있는 이론을 설명을 하면서 들어가는 형태의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자아는 결코 혼자서만 만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개인과 사회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소속 집단 내에서 생활하면서 자아 개념이 형성되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에 해당되는 얘기가 바로 쿨리, 두 번째 얘기가 바로 미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쿨리 이론은 우리가 이론 이름으로 뭐라고 규정을 좀 해주고 있던가요? 그렇죠. 거울자 이론이라고 규정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나의 어떤 자아가 타인에게 비추어졌을 때 어떻게 비추어졌는지를 내가 확인함으로써 내 자아를 확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이걸 좀 더 학문적인 용어로서 규정해 놓은 게 바로 미드의 이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드의 이론을 설명을 하자면 자아는 셀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셀프라고 규정하는 것은 I라고 하는 주관적 자아와
미라고 하는 객관적 자아의 상호작용의 형태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보통 해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표현하기를 자아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친다. 세 가지 시작. 준비, 놀이, 게임 단계 이렇게 거친다. 준비 단계에서는 동기화가, 놀이 단계에서는 연습이, 게임 단계에서는 내면화가 자아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걸 말한다. 자, 다음 현상학적 자아 이론에서 사실 현상학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나 힘든데 개인이 바라보는 주관적인 자아의 모습이 어떠하냐를 스스로 의미 규정하는 형태를 현상학이라고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지각되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으로서 우리가 현상학적 자아 이론을 설명한 사람이 바로 로저스에 의한 이론이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봤었던 로저스 이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예컨대 우리가 진실성을 나타낸다든가 무조건적인 존중이라든가 정확한 공감적 이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나갔던 것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타인으로부터 어떤 관심을 받느냐에 따라서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설명해놨던 이론입니다. 자, 하나 더 가시게 되면 코스텔릭에 의해서 자아 인식의 발달적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한 몇 가지의 한 7가지 정도의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요. 최초의 자기 인식부터 구체적인 자기 인식, 그랬다가 추상적인 자기 생각에 대한 인식, 생각을 인식하면 생각을 반영하는 거, 그랬다가 이제 개념이 나누어지게 되죠. 어느 쪽으로 타인에게 자기 생각을 나타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타인도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자신과 관련하여 타인 생각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차원의 진술 내용들까지 정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내용 하나 보실 건데요. 유한은 자기 인식은 자신을 지각하고 자신이 타인과 다른 독립적인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과 자신과 타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자기에 대한 인식, 타인에 대한 인식. 이게 이제 어느 쪽에 가서 이제 내용이 더 확대가 되냐면 감정 쪽에 가서 또 내용이 확대가 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가서도 확인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해서 자아 개념과 자아 발달 이론에 관련된 내용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